안녕하세요. 주니어랜 선교육 시청자 여러분, MC의 김성원입니다. 네, 공동 진행을 맡은 정혜진입니다. 네, 이야기를 맡은 장삼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긴박했었던 순간, 그 낙동강 저지선의 그 영웅 워커 장군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보았는데요. 박사님, 오늘은 또 어떤 또 다른 영웅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주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낙동강 방어선은 알다시피 네.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건져준 기대한 그 전투인데, 그 전에 해 있을 때는 워커 장군 위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바로 또 낙동강 방어선 하면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위대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백선엽 장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선엽 장군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계별 지연전 과정 보면 이제 점점 이제 그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제는 7월 5일까지는 어디 밀렸어요? 동남리까지 밀렸고 7월 22일에는 대전까지 이제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낙동강 방어선으로 가는 게 8월 초에 이제 낙동강 방어선으로 우리가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낙동강 방어선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낙동강이라는 천연 그런 그 지형을 이용하고 또 낙동리와 영덕 사이에 보면은 주요 고지군들이 방어하기 딱 좋은 그런 지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240km를 낙동강 방어선이라 하는데 처음에 240km 해가지고 좋았는데 문제는 병력이 부족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 8군에서는 저 240km를 지키기가 힘드니 전선을 조정하자 해가지고 여기 오도 있는 것처럼 외관과 다부동 북방 정도로 다시 축소해가지고 이제 전선을 재조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외관과 다부동 그 기에 이제 대구로 통하는 최단거리 접근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앙에 있는 다부동이 뚫리게 되면 다른 데서 아무리 잘 막아도 대구, 부산 가는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한 지경이에요. 이때 이제 그 다부동을 책임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백선엽 장군입니다. 네. 자, 지난번에 제가 워커 장군 말씀드릴 때 워커 장군은 스탠드 or die, 그래서 죽음으로 지켜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핵심 가장 중앙에 왜 누가 있었느냐? 다부동 백선엽 장군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그래서 다부동 전투는 8월 13일부터 열흘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때 북한군 3개 사단이 우리 국군 제1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다부동 지역으로 집중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백선엽 장군은 탱크가 있었다 없었다?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북한군은 30대 탱크를 그쪽으로 집중 돌파하니까 뚫릴 수밖에 없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 그걸 보고 낙동강 이기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 전선을 보면 이 전선 조정한다고 그랬죠? 8월 1일 저 위에 낙동리에서 이제 다부동 쪽으로 전선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하필이면 북한군 일부가 328고지하고 유학산 일대에 몰래 와서 선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아주 전투가 힘들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1사단이 이끄는 그 국군은 이제 후퇴를 할 수밖에 없고 뚫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워커 장군이 어떤 조치를 하느냐. 야, 한국군만 가지고 안 되겠다. 탱크가 하나 없으니까. 그래서 미 27년대 다시 이쪽 다부동으로 투입을 하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커 장군이 뭘 잘했다고 그랬어요? 전략 예비대를 기가 막히게 잘 썼는데 이때도 이제 뭐 어떻게 되냐? 이 다부동이 뚫리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27년대를 투입을 하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 이 다부동을 지키기 위해서 워커는 8월 16일 날 외관 북쪽에다가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많은 비행기들이 그냥 와장창창 폭탄 붙는 거 뭐라 그래요? 융단 폭격. 와, 맞아요. 융단 폭격. 그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 외관 서쪽에 있는 북한군을 완전히 그냥
묵사발을 만나요. 초토화를 시켰다는 초토화. 거예요. 예. 초토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또 생존한 북한군들이 다부동 쪽으로 달라붙으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N쪽을 맡고 있는 15연대는 328고지에서 열심히 싸우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11연대, 12연대는 또 나름대로 싸우는데, 그때 누가 왔다고요? 27년대가 와서 11년대하고 같이 이제 연합작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뭔 일이 있었냐? 8월 18일 날 역사적인 날입니다. 8월 18일 날 하필이면 공격하던 북한군의 박격포탄이 대구 역사 부근에 빵빵 터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막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 27년대 이거를 전략연대를 다부동 지역으로 투입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대구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어디로 온 거예요? 부산으로. 그런 아주 위기의 상황이 지속됐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27년대까지 와가지고 이제 전선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27년대로만 부족할 것 같으니까 다시 미 23년대를 다시 이쪽에 투입해서 후방 지역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미가 어깨를 맞대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 이게 최초의 한미 연합 작전이라고 써 있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까 처음 했을 때 남서쪽에는 미군이 맡았고, 네. 그 다음에 다부동 오른쪽에는 영도까지 누가 맡은다 그랬어요? 포항까지? 국군이 맡은다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따로따로 있었어요. 지휘 개선이 다르니까. 네네네. 그런데 다부동이 중요하긴 한데 전차도 한 대도 없는 1사단한테 뭔가 전투력 보강을 하기 위해서 27년대, 미 27년대가 처음으로 함께 조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23년대까지 왔죠. 네네.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인 연합작전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투력이 되니까 한번 밀어보자 해서 돌파작전을 8월 20일 날 계획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21일 날 오전에 백장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미 8군 사령부에서 백장군 어찌된 일이요? 당신 부하가 지금 후퇴한다는데 그럼 우리 지원 나갔던 27년대도 후퇴할 수밖에 없어. 깜짝 놀라가지고 집차 타고 현장에 가보니 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정말 11년대 그러니까 27년대 좌측 그 견부를 물어주고 있던 대대 병력이 대대장 포함해서 꽁청 메고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정을 시켜서 잠깐 해가지고 옆에 있는 과수 공토로 이제 안전하게 거기에서 이제 정말 역사적인 훈시를 하게 됩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 싸웠다. 근데 우리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우리가 가면 누가 형제자매 지키냐? 바다로 빠질 거냐?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비전. 이 말을 들은 장병들이 숙연되죠.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그 말을 들은 사람, 장병들이 정말 이제는 적개심과 애국심이 탁 폭발해서 이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백선엽 장군이 권총을 빼들고 나를 따라하면서 쫙 가니까 장병들이 막 들어가지고 448고지 그거를 물러났던 그 고지를 30분 만에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이게 다부동의 역사예요. 네. 이 세부적인 거는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고 나머지는 이 책자에서 좀 봐야 되는데 그때 또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 혹시 볼링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긴 합니다만 잘 하진 못합니다. 볼링 앨리 전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11년대가 좌우측에서 견부물에 그 도로가 굉장히 전차들이 왔다 갔다 하기 좋은 도로망이에요. 네네네. 근데 적전차 13대하고 우리 27년대 전차하고 저녁에 맞붙은 거예요. 근데 저녁에 전차포가 날아가면 슈 하고 빨간 이 불빛을 내면서 가가지고 북한군 전차를 빵 터뜨려가지고 팍 터지는 것이 볼링장에서 쫙 해서 헤드핀을 치면 어떻게 돼요? 그 10개 핀이 그냥
박살이 나듯이 그래서 미군들이 야 볼링장 갔다 해서 볼링을 줬더라고요. 네, 그런 또 재미나는 또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백선엽 장군이 싸워 이기게 된 그런 배경 속에는 지게부대라든가 학도번 활약이 있었는데 여기 지게부대 나오죠?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융단 폭격 여기 보면 8월 16일 날 정오쯤 26분간 무려 98대 B-29 폭격기가 와가지고 960톤을 갖다 퍼버렸어요. 진짜 무섭네요. 그 이후로 북한군은 비행기 소리만 들으면 간담이 서늘하고 숨이라고 정신이 없었던 거죠. 자, 이게 바로 볼링 에리전도 아까 설명한 거. 그래서 북한군 전차 13대를 파괴하고 1300명을 사살한 놀라운 성과를 올린 거죠. 자, 제가 이제 마이켈리스 얘기를 좀 할게요. 그 당시 27년대에 마이켈리스인데 이 원래는 25사단 예하인데 워커 장군이 예비대가 없으니까 그 연대를 빼서 전략 예비를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대를 뭐라 그러냐, 낙동강 방어선의 소방대다, 또 소방수다 이렇게 뭔가 불을 끈다 뭐 그쵸? 이런 건가요? 불난데 불 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 갔다 막 정신없이 다니는데 이걸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 마이켈리스에 대한 그 전쟁 수칙이 우리한테 딱 와닿는 게 있어요. 죽여라. 적을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죽는다. 두 번째, 무기 챙겨라. 웨펀은 애미니션. 그 다음에 먹을 거 챙겨라. 워터앤드 시레이션 먹는 거.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독달 활용해라.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수구 CP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하수구 CP? 처음 들어봅니다. 그죠? 네네. 전쟁통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적 포탄이든 적의 급습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백선엽 장군과 얘기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뭐냐? 그분이 27년대에 와가지고 백 장군님한테 다 인사하고 이제 하는 거 부대 배치하는 거 이제 따라가 봤어요. 그래서 CP를 안내를 하는데 다른 데 같으면 어떻게 해요? 텐트 치고 뭐 하잖아요. 이분이 일단은 그 하수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고 했는데 CP라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안전한. 그러니까 지하로 왜냐면 대피하라. 도로 밑에 하수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의 포탄이나 어떤 기습 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이켈리스 대령은 그때부터 전투 감각이 뭐 체면차리 뭐 미 육군 대령 계급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장에서는 살아남는 것, 싸워 이기는 것 등등이 그분의 전쟁 철학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진급해서 대장까지 갔고 1969년에 보란듯이 대장으로 해서 한미 그 당시 이제 연합사가 아니고 그저 미 8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다시 근무하냐 한 거예요. 네. 그냥 백선엽 장군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하나 백 장군님하고 이대한 만남이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1953년도에 대장으로 진급하고 육군 참모총장이 됐어요. 네네. 그때 미국을 잠시 고급 지휘관 과정 때문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분이 그 마이켈리스를 찾아보니까 어디 있었냐면 미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가지고 을지 무공훈장을 딱 가다가 그때 이제 준장으로 있었는데 우리 커널 마이켈리스 하면서 이제 그때 장군이니까 제너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서 이 백 장군님은 한미 우호 인맥을 나름대로 이렇게 챙겼던 거예요. 그래서 백 장군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전쟁의 영웅.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학도병 잠깐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 낙동강 방어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군이 너무 많이 희생당하잖아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총 쏘는 것만 대충 보고 이틀 만에 전장을 투입하니까 총알바위가 된 거야.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 300명, 500명까지도 막 죽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봤어요? 학생들까지도 펜 대신에 책 대신에 총 잡고 봤던 분들이 바로 학도의용군인데 여기 봤던 학도병이라고 그러죠. 3만 5천 명이 투입됐고 다부동
기계, 안강, 영천 앞에 얘기했던 그런 전투에 아주 큰 기여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특히 포항 전투에서 여기 나온 것처럼 71명의 학도병이 장장 11시간 동안 방황하면서 임무를 완수했는데 생존자는 몇 명 안 되고 48명이나 전사했거든요. 그 안타까운 소식이 어디에 나왔어요? 영화 포화 속. 네, 저도 포화 속으로 정말 봤죠? 네, 듣게 갔습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 혹시 안 보셨으면 다시 한번 옛날 넷플릭스 통해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그때 한 병사가 이유근이라는 학도병이 전사했는데 그 학도병의 호주머니 속에서 꾸역꾸역 꾸겨진 편지가 나왔는데 뭐냐? 엄마한테. 엄마, 나 전쟁중인데 나 엄마가 해주는 김치 먹고 싶어. 나 뭐 먹고 싶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응? 그러면서 그러다가 지금 저기 옵니다. 나 상추쌈 나중에 먹고 지금 또 싸워야 돼요. 이게 끝이었어요. 감동적인 얘기잖아요. 이 편지가 네. 발견되고 나서 이 학도병 또 전사를 그렇죠. 전사하고 나서 예. 호주머니 속에서. 네네네. 저도 이렇게 임진각에서 이제 전시된 걸 보고 예, 저도 그렇죠. 굉장히 좀 가슴이 많이 아팠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명의 영웅 한번 소개하고 지게부대. 지게부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게부대. 뭘 보고 지게부대? 참 처음 듣는 게 많아서 네. 참 네. 민감합니다. 다음에는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네. 왜냐면 제가 여기서 무명의 영웅은 언성 히어로라고 이제 붙이고 있거든요. 네. 언성 히어로는 뭐예요? 이제 아나운서분이 잘 아시잖아요. 아직 조명받지 못하고 누구한테 제대로 칭찬도 받지 못하고 네. 인지도도 낮은 어떤 영웅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 저는 몇 분의 아까 소개했던 학도병, 네. 두 번째는 지게부대. 지게부대. 이분들은 군번도 없이 계급도 없이 그냥 고생했는데 이분들이 약 9만 명 정도가 지게부대 노무자라고 불렀는데 그분들이 그 고지전에 산악에 여기다가 보급품을 메고 탄약을 메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진에 나와 있잖아요. 박격포탄, 그 다음에 105mm 포탄 이런 것을 메고 가는 거예요. 복장 보세요. 집에서 일하다 온 너무 더우니까 우통 활딱 돋고 근데 군번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헌신한 거예요. 근데 저희 부대가 10만 명 정도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9만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게부대가 9만 명이 넘게 동원되다 보니까 벤플리드 사령관이 만약에 이분들이었었다면 미군이 10만 명 더 와야 됐었다 그러네요. 라고 치하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무명의 영웅이 뭐냐? 카투사. 카투사는 총 약 4만 4천 명 정도가 함께 미군들과 싸웠어요. 그래서 미군이 이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또 북한군이 몰래 들어와도 식별이 안 되잖아요. 북한군인지 우리 남한군인지. 그랬을 때 카투사들이 또 식별해줘. 이런 역할을 해줬는데 안타깝게 7천 명 정도가 전사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 우리는 기억해야 되거든요. 이기에서 나라를 구한 전쟁의 영웅. 그래서 지금 칠곡 이 백선엽 장군 기념관에 가면 이렇게 사진에 있는 것처럼 아주 잘 돼 있고 오른쪽에 보면 우리 백장군님의 그런 동상이 아주 멋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게 하나의 전쟁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군관하에 이제 해고록에 잘 나와 있고요. 요게 이제 기념비 세웠을 때 문부 장관과 또 관련된 또 우리 한국 자유총연맹 이런 분들이 함께 기념사진 찍었습니다. 자, 미군이 가장 신뢰한 한국군 장군 백선엽. 우리는 그분을 다시 한번 기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백선엽 장군님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저희가 4회차에 걸쳐서 6.25 전쟁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좋은 말씀 해주신 장삼열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